국어 최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석가라고 하는 이제 고려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석가의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려가요.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소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려여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정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려가요인데 이제 향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가요, 이제 노래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연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연체, 뭐 연장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분절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을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을 다 나눠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을 나누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음구 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나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악류를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 이제 여음구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후렴구. 후렴구를 이제 반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덕하신 님을 여의고 싶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가요도 이제 음보율이랑 음수율이 나타나게 돼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삼음보의 음보율을 가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각 행들을 한 3개 정도로 끊어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332 또는 3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요 음수율, 글자 수를 어느 정도 반복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정석가랑 만전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전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 얘는 이제 구전되다가 그러니까 구비전승이죠. 말로 전해지다가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서 민요, 이제 백성들의 노래로 구전이 됐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구전대자가 나중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후 기록이 된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우리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궁중 음악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궁중 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삭제가 된 부분들도 있고 개사라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가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같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고려가요의 특징을 간단하게 잘 봤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서 같이 이제 같이 봐볼 만한 부분들도 봐보도록 할게요. 자, 딩아 돌아 당금의 개샹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딩 같은 경우에는 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이요. 돌아 같은 경우에는 돌이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돌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돌 같은 경우에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드러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히읗이 드러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이랑 아라고 하는 애가 이제 합쳐져서
그냥 호격조사예요. 높임의 호격조사 아니고 얘네들이 만나서 돌하 높임의 호격조사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높임의 호격조사는 아닙니다. 당금에 자 금자가 지금 금자예요. 지금 계샹이다, 계시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십니다. 뭐가 계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임금이 지금 계시다. 임금님께서 계십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왕성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태평한 성하고 성대한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말하죠.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성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런 이 뭔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얘는 전체적인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체 주제와 큰 관련이 없어요. 전체 주제와는 큰 관련은 딱히 나타나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1연광 이제 여기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서사, 이 서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뭔가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봐볼게요. 중복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삭삭이 새모래 별의 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삭바삭 새모래 가는 모래입니다. 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모래, 별의 벼랑에 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난 같은 경우에는 여음에 해당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악률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악률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의미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이렇게 밤알을 5 닷대니까 더 많겠죠. 닷대를 심게 됩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 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유덕하신 님을 여의다라고 하는 건 이별하고 싶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래 안에 그냥 밤도 아니고 구운 밤을 심었어요. 싹이 나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가 있고요. 그럼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모순적인 상황,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와야지만, 이런 상황이 절대 올 수 없지만 와야지만 이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별을 안 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을 하는 표현법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반어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전체적으로 지속되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나는 그때 이별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게 반어법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
마음. 그러니까 이 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해주고 부각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봅시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옥으로 연꽃. 연꽃은 뭔지 아시죠? 연꽃을 새깁니다. 바회는 많이 나와요. 바위입니다. 우희는 위에요. 얘도 많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접두하옵니다. 접을 붙입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접을 붙인다고 하면요. 대체적으로 나무랑 나무를 붙입니다. 요 가지에 다른 나무 가지를 붙이게 되면요. 여기에서 그 나무 가지가 붙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위 위에 옥으로 새긴 연꽃을 요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 이 삼동 같은 경우에는 세목금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동자가 겨울 동자인데 잘못 표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운 겨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에 비것이야 피어야만 유덕하신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반어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유덕하신 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렴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간단하게 보면은 분연의 역할을 조금 해주고요. 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통일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통일성 부여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뭐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주제 강조 정도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무쇠로 쇠입니다. 무쇠로 철릭을 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말다 같은 경우는 마름질이라고 해서 뭔가 옷을 만드는, 재단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철릭을 마라. 마름질해서 여기도 나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요 삼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이제 삼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여음을 넣는 부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철사로 주름 바꾸이다. 자, 고이다 보시면 뭐뭐 합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쇠로 그 철릭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을 이렇게 막 마름짓을 해가지고 꽃으로 이제 철사로 막 주름을 박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요거 같은 경우 철사로 되어 있는 건데 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 가정해주고 있고 색깔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반어법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무쇠로 한쇼를 지어다가 자, 무쇠로 똑같이 무쇠로입니다. 무쇠로 한쇼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쇠로 소를 만듭니다. 이걸 황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가끔. 철수산, 철로 된 수산, 산에 놓이다, 놓습니다. 그 소가 철로 만든 철초를 먹어야지만 유독하신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반어법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를 무쇠로 만들었는데 그걸 철에서 철초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들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떨어진들 요런 뜻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인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안 떨어진대요. 뭐 목걸이인데 엄마 이 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여기서 구슬이랑 바위 이 끈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은 임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위는 뭔가 장애물, 시련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맞닥뜨려도 나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문의 형식인데 어때요?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에 해당하게 됩니다. 즈은 해를 외우고 천년을 외우고 곰자가 강조해주니까 외롭게 여신들 여다, 지내다 이런 뜻이죠. 지낸다고 한들 신인들 믿음입니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련이 와도 내가 1000년을 지내도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반복하는 대꾸법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유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랑 닮았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C로 가게 된다면 B도 C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외로워지는다고 해도 나 진짜 어때요? 너에 대한 믿음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구슬이랑 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유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추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표현법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반복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이제 반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00년을 외롭게 지낸다고 한들 어떻게 믿음이 끊어지겠니? 이거 1000년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된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정하는 가정법도 있고요. 반어법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많이 사용됐으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사문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문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문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계속 사문보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난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문보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정석가의 정석가 석자는 돌이고요. 정자는 지금 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석가의 제목은 요
첫 부분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나중에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작년에 공부를 한 적도 있었죠. 서경별곡의 이제 한 부분이랑 유사합니다. 서경별곡이랑 아주 꼭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경별곡에 왜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구비전승되었기 때문에 구빈전승되고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대에 유행하던 가사들이 추가된 것은 아닐까, 넣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석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조금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